디자이너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가? 디자이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가? 성과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고요. 가고 싶은 회사와 원하는 직군에서 어떤 역량을 원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진재입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현대자동차, 플렉스, 코타렉 같은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한 명한테 좀 너무 많다 싶을 정도의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 같아요. 회사의 비즈니스와 스테이지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이 다른 경우가 사실 많아요. 회사에 따라서 UX 리서치 역량, 기획 역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디자인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코딩 역량까지 요구하는 회사도 본 것 같아요. 누구의 역할과 책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레이 영역이 생기게 된 거죠.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직무와 업무 프로세스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필연적인 현상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프로덕트에 더 큰 임팩트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직이 커지고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해요.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반드시 필요한 것과 있으면 좋은 것, 머스트와 굿 투 해브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머스트는 회사에서 디자이너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역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굿 투 해브는 말 그대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역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UI 디자이너 다 기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쓰면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기획자, 디자이너란 타이틀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기획자가 아닌데 기획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디자이너가 기획을 꼭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획을 기획자, PM, 디자이너, 개발자 특정 누군가의 일이 아니고요. 같은 프로젝트 혹은 프로덕트를 맡고 있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참 정의가 다르지만 저는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또 이걸 왜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기대하는 결과는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성에 따라서 책임지고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겠죠.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사람과 프로덕트의 접점의 경험, 좁게는 인터페이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UX 라이팅, 컨텐츠, 여기에서도 직무 이름에 따라서 UI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프로덕트 디자이너, UX 라이터 다양한 이름들이 붙겠죠. 그래서 각 직무를 맡고 있는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을 조금 더 넓게 봐서 비즈니스 전략, 마케팅, 태스크 관리, 데이터 분석, UX, 정책 수립 같이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디자이너도 기획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연차나 직책이 올라가거나 PM보다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좀 더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조직이라면 해당 역량이 필수가 되는 경우도 물론은 있어요. 가고 싶은 회사에서 기획 역량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기획이라는 일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한 후에 여기서 데이터가 더 필요한 건지, 비즈니스적인 역량이 더 필요한 건지, 업무의 산출물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더 파악하면서 기획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딩은 배워두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팀마다 다르고 프로젝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고요. 배우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디자이너한테 필요한 코딩은 주로 프론트엔드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고 또 프로덕트와 인터랙션하는 화면, 이런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UX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UI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 시스템의 특정 영역들을 코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가구 디자이너나 또 공예 디자이너가 목재 혹은 그 소재의 특성을 아는 게 기본인 것처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코딩을 아는 게 굉장히 기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 짧은 경험으로는 디자인 직군 구분이 좀 적은 팀, 생산성 혹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같이 복잡한 툴을 다루는 경우, 사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디자인과 UX 경험의 중요도가 높은 팀, 이런 곳에서는 코딩 지식이 확실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만으로 또 다양한 케이스의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어려운 프로덕트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 코딩을 조금 할 줄 알면은 현실적인 스펙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라든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코딩을 조금 할 줄 안다면은 굉장히 라이브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어서 코딩하는 역량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다루는 팀에서는 코딩 지식과 역량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내부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프론트엔드 지식만 말씀을 드렸는데 백엔드 지식도 기획과 운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덕트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데이터의 흐름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떻게 프로덕트를 설계할지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디자이너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가? 디자이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디자이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가? 디자이너의 성과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고요.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들, 같이 일하는 PM, 같이 일하는 개발자한테도 물어보세요.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주니어 디자이너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군가의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가고 싶은 회사와 원하는 직군에서 어떤 역량을 원하는지 잡 디스크립션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재직자분들께 메시지 보내면서 질문하시고 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래야지 필요한 역량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디자인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식 맛있게 하는 게 음식점의 기본인 것처럼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잘하지 못하면은 디자이너로서 무언가 존중을 받거나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할 때는 디자인 역량을 잘 쌓아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위에 기획이든 코딩이든 데이터든 쌓아 올라간다면은 그 부분이 디자이너로서의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